산이의 식탐 제대로 멈춰주실 거죠? 안녕하세요. 아이고, 너 뭐야? 좋아? 들어가. 안 돼, 들어가자. 아이고, 뭐 신발을 왜 들고 들어가니 너? 어? 장난꾸러기구나. 들어와. 일로 와, 사나 일로 와. 하나. 착한 척. 네, 맞습니다. 장난꾸러기가 따로 없죠? 이것만 줘. 성격 너무 좋아 보이는데? 어? 너 뭐가 문제야? 문제가 뭐예요? 예뻐서요. 그건 인정. 네, 이쁘네요. 진짜 이쁘네요. 조금 에너지 많은 장난꾸러기 리트리버 같기는 한데 네. 어느 정도로 심하면 저를 부르셨을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주세요. 지금 바로 설쌤의 눈으로 산이의 식탐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평소와 같이 식사를 하는 보자. 기다려, 누나 거. 야. 아니나 다를까 음식을 보고 달려드는데요. 너무 없잖아. 쌤, 보셨죠? 어쩜 좋아요. 이거 한두 번 이런 게 아니고 거의 매일 이랬을 것 같은데. 먹는 게 아니겠는데? 설쌤도 인정한 식탐왕 산이. 바닥에 떨어진 밥풀 하나도 절대 놓치는 법이 없는데요. 확실히 밥풀 묻었나? 산이야, 설마 그거 아껴 먹으려고 붙여놓은 건 아니지? 하나. 이렇게 식사 시간대마다 전쟁이 따로 없었죠. 그리고 산이는 집에서만 식탐을 부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어서. 산책을 할 때 길에 버려진 음식 쓰레기를 보고 무작정 먹으려고 했던 녀석. 뭐가 들어있을지도 모를 상황에 보호자는 걱정이 컸지만 비닐만. 산이는 막무가내였는데요. 야, 뭐야. 야, 너, 이씨. 아이고, 야, 저 때도 이거 위험할 뻔했네. 많이 먹었네. 저거는 지금 놔 이럴 때가 아니에요. 놔라고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 바로 그냥 뺏어버려야지. 무슨 수를 써서. 강아지들이 먹고 죽을 수 있는 음식들 저 안에 엄청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 저 때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에요. 저 때 가장 중요한 건. 진짜로. 또 뭐 있어요? 강아지들 먹으면 안 되는 것들. 포도? 포도. 과일씨? 포도 중에서도 특히 포도씨, 뭐 초콜릿, 그리고 양파, 파, 마늘, 아보카도도 좋지 않아요. 네. 저 안에 뭐가 들었을지 몰라요. 진짜로. 난 그래서 저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전 수의사기 때문에 사람 음식을 뺏어 먹는 걸 보면서 걱정이 돼요. 왜 걱정될까요? 사람 음식을 일단 먹는 건 안 좋다고 들어가지고. 먹었을 때 죽을 수 있는 음식들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땐 김치에도 관심 보이던데? 네. 김치에 뭐 들어가 있어요? 파, 양파, 마늘, 쓰리콤보. 강아지들이 먹었을 때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이 쓰리콤보. 운이 좋은 거예요. 양이 많아졌으면 빈혈 와서 저 큰 몸무게가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수혈 안 하면 죽고 이런 상황이 나타나요. 산이는 대체 왜 이토록 위험한 식탐을 보이는 걸까요? 식탐이 강해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뭘 신경 써봐야 될까요? 이유들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근데 그 이유 중에 가장 먼저 봐야 될 거는 사실 의학적 원인이에요. 강아지들이 병에 걸려도 식욕이 엄청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호르몬성 질환에 걸리면 엄청나게 식욕이 증가해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첫 번째로 혹시 물 많이 마시고 오줌 많이 싸는 증상이 있어요? 아,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요즘 뭐 최근에 피부약 같은 거 먹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러니까 피부약을 먹어도 다음 단요 다시 물 많이 마시고 오줌 많이 싸고 많이 마시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심장사상충이나 이런 거 잘 해주시죠? 네. 뭐 기생충도 아닐 거고. 최근에 스트레스 좀 많이 받을 만한 이유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도 없고. 제가 봐도 표정은 되게 좋아요. 이 세상은 다 내 거다가 이런 표정이라서
스트레스 받을 일도 그렇게 많진 않았을 것 같고. 의학적 소견은 없다니 불행 중 다행인데요.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원인일까요? 기다려. 사실 수개월 전부터 갑자기 살이 찌기 시작한 산이 다이어트를 위해 사료량을 조절해주고 있다는데요. 혹시 다이어트로 줄어든 식사량 때문에 점점 더 식탐을 심하게 부려왔던 건 아닐까요? 다이어트 중이라고 했죠. 네. 지금 적당량을 먹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평소에 주던 양 한 번만 이렇게 넣어보세요. 여기다. 눈대중으로 그렇게 준 거죠? 네, 이 정도요. 이 정도? 한번 볼게요. 180g. 하루 180g씩 2번, 360g을 먹어왔던 산이 정말 부족했던 걸까요? 30kg가 320kg니까 35.8이면은 그래도 최소한 이거랑 이거 중간은 줘야죠. 네. 300. 산이의 몸무게에 맞는 사료량은 약 350g. 부족한 건 아니라는 건데요. 사료량도 아니라면 대체 원인은 뭘까요? 이 식탐이 언제부터 좀 시작된 것 같아요? 원래 저희 집 왔을 때부터요. 몇 살에 왔어요? 3개월? 그때부터. 그러면 가장 큰 의심되는 원인은 리트리버의 종특. 리트리버 아이들은 식탐이 좀 있는 편이에요. 평균적으로. 뚱트리버가 진짜 많아요. 지금 보면 산이 같은 경우도 사실 되게 지금 봐도 그 먹을 거에 대한 집착이 강해 보이기는 해요. 견종의 특성을 더해 유독 강한 식탐욕을 가진 산이의 성향이 원인이라는 설쌤의 결론. 그래서일까요? 동종견들 사이에서도 녀석은 식탐을 마구 자랑하곤 했는데요. 내려와. 혼나. 쓰레기. 산이의 식탐 때문에 외출이 두려울 정도. 민폐견이 따로 없습니다. 내려와. 어떻게? 네. 항상 남의 테이블은 한 번씩 다 먹어봐야 돼. 특히 치킨은 언제 어디서든 눈앞에 음식만 있으면 어떻게든 먹으려고 물불을 안 가리던 산이. 정말 속수무책이었는데요. 일로 와. 산이의 식탐을 보다 못한 보호자의 대처 방법은 보호자의 뿅망치. 효과는 영 없어 보이는데 이러한 대처 방법 올바른 선택이었을까요? 저건 또 뭐야? 저거 뭐야? 뿅망치. 그거 맞는다고 안 할까요? 해요. 왜 그럴까요? 모든 동물들이 어떤 행동을 계속한다? 그러면 두 가지 이유예요. 우선 첫 번째로 내가 이 행동을 하니까 누가 칭찬을 한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누가 칭찬을 하지 않아도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의 내적 만족이 훨씬 크다. 쟤는 조금 혼나고 밀리는 것보다 저 고기를 뺏어 먹는 산이의 내적 만족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조금 더 단호하게 이게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하거나 이 습관을 끊어놔야 되는데 내가 산이어도 안 된다라고 못 느낄 것 같아. 놀이 같아. 교육적인 측면이 전혀 없어요. 이거 누구 거야? 가끔씩 표정만. 근데 그 표정은 지금 산이가 전혀 이걸 안 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I believe 그댄 곁에 없지만 이대로 이별은 아니겠죠. I believe 나에게 오는 길은 조금 멀리 돌아올 뿐이겠죠.
아무리 견종 특성이고 성향이라지만 산이를 위해서라도 녀석의 위험한 식탐 반드시 바로 잡아야겠죠? 산이의 식탐 교육을 위해 절대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음식을 준비합니다. 음식을 하실 때 룰은 딱 하나예요. 두 발을 여기다 대면 안 돼요. 이건 누가 이기나 보자는 식으로 끝까지 못하게 하셔야 돼요. 끝까지. 한번 이제 준비 한번 해볼게요. 산이는 여기서 보호자가 요리를 하자 온 집안에 진한 냄새가 풍기는데요. 암요, 산이가 가만히 있을 리 없죠. 밀어내야 돼요. 이렇게 올라오면 바로. 자, 이것도 벌써 이렇게 사이로 들어오면 네. 공간을 주면 이거 축구 같은 거예요. 공간을 주면 얘가 여기로 올라올 수 있어요. 밀어내세요. 더 가까이도 못 오게. 그렇죠. 네. 정확히 여긴 안 되는 공간이다라는 인식. 좋아요. 빈틈도 허용은 NO! 단호하게 막는 것이 포인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올라오면 바로 밀어내야지 기다리다 밀면 안 돼요. 그러면 왜 지금까진 됐는데 갑자기 나 밀어내가 돼버려요. 두 발이 올라온 순간 몸으로 밀어내세요, 무조건. 네. 우리가 밥 먹을 때 산이도 먹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빨리 먹어버려요. 그래서 조금 더 산이한테 맞는 밥그릇, 밥 장난감을 준비했어요. 이거예요. 네. 얘는 씹는 걸 식탐 절제를 위해 급히 먹는 건 금지. 천천히 먹게끔 먹이 장난감을 준비하는데요. 우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반 사료와 습식 사료를 섞어주거나 사료를 얼려주는 것도 팁. 장난감 안에 꾹꾹 채워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 이걸 다 먹고도 솔직히 지금 이 햄이나 사람 음식을 먹어봤기 때문에 이걸 다 먹고 쫓아올 수 있어요. 여기서 주면 돼요. 캔넬에서. 앞으로 산이의 식사 공간은 캔넬. 산아, 앉아. 기다려. 제일. 교육이 잘 돼 있네? 네. 캔넬 교육 너무 잘 돼 있네요? 잘하셨어요. 이게 안 돼 있으면 더 힘들어. 너무 잘 돼 있어요. 주고 좀 닫으시면 돼요. 자, 들어가자마자 정신없이 밥을 먹기 시작하는 산이. 캔넬 안에서 밥 먹기 어렵지 않죠? 장담하는데 나중에 이 캔넬 열어놓고 콩토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 여기 들어가요. 한 달만 해보세요. 이제 우리 보호자님 밥 차려서 갈게요. 저기로. 산이가 캔넬 안에서 얌전히 밥을 먹는 동안 보호자도 식사를 해보는데요. 왜 내가 침이 도냐 이거. 같이 드세요. 진짜? 맛있겠다. 설쌤도 참을 수 없는 강렬한 냄새. 과연 산이는 식탐을 부리지 않고 유혹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야, 내가 촬영하다 밥 먹기는 또 처음이네. 새나게 최초 설쌤의 먹방 타임. 평소라면 음식 냄새에 반응했을 산인데 장난감 속 밥 먹느라 정신없네요. 우리 천천히 다 먹고 산이가 다 먹으면 그때 딱 문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전쟁 같은 식사는 굿바이. 먹는 거지. 이런 식으로 루틴을 정해 놔주면 내 생활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를 알려주고 이게 습관이 되면 산이도 스트레스 안 받고 보호자도 스트레스 안 받게 식사를 할 수가 있어요. 산이가 습관처럼 받아들일 때까지 반복 또 반복 아시죠? 또 한 가지 산책을 할 때마다 길에 버려진 음식 쓰레기를 보고 막무가내로 달려들었던 산이. 자칫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먹다가 큰일이 날 수도 있어 걱정이었는데요. 밖에서의 위험한 식탐은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자, 우선은 우리가 야외에서 특히 이제 산책하면서 뭐 주워 먹고 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물 쓰레기나 보호자의 허락 없이 그런 걸 먹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먼저 배울 거는 떨어져예요. 떨어져 교육. 보호자가 떨어져 하면 그 물건에서 떨어져서 보호자한테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걸로 막아 놓을 거예요. 네. 우선 떨어져 교육을 위해 간식을 넣은 고가를 바닥에 설치합니다. 가다가 저 흰색 쪽에서 냄새를 맡으면 제가 떨어져라고 할 거예요. 냄새 맡지 않고 저한테 집중하면 칭찬할 거예요.
산 가자. 식탐을 부릴 땐 보호자의 제지도 속수무책이었는데 잘 될까요? 떨어져. 절대로 주면 안 돼요. 언제 칭찬할 거냐면 산 떨어져. 옳지. 칭찬 하나 주고 산 가자. 이제 앉기까지 만들어 볼게. 떨어져. 산. 간식에서 떨어진 뒤 앉아야 성공. 자, 잘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 앉아. 옳지. Great. 가자. 떨어져.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죠? 산 떨어져. 이번엔 설쌤의 간식 가방을 노리는 녀석. 매너를 배워야지 이제. 어떻게 하면 좋니? 생각해봐. 옳지. 그래, 바로 그거야 산이야. 가자. 떨어져. 옳지. 점점 좋아지죠? 떨어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가는 옳지. 것 같죠? 먹어. 아마 보호자님이랑 하면 더 못할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은 보호자님은 내가 힘써서 가서 뺏을 수 있었거든. 자, 해보세요. 보호자님 파이팅! 해보세요. 떨어져. 네, 제가 드릴게요. 못 먹게 해야 돼. 안 돼, 아직. 그렇지, 보호자 허락 없이. 다시 할게요. 네. 선아 일어서. 다시 한번 도전.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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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가자.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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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좋아요. 간식의 유혹을 잘 이겨낸 산이. 잘했어 산이야. 이번 해학 교육은 레드 카펫이 아니라 푸드 카펫이에요. 레드 카펫처럼 양쪽으로 간식을 점점 늘릴 거고 잘 지나가면 칭찬할 거예요. 네. 네. 일명 푸드 카페.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젠 떨어져라고 안 할 거예요. 그냥 가자 하고 지나가 버릴 거예요. 가자. 가자. 옳지. 관심 안 가지고 잘 지나가면 칭찬. 하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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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짧은 거리는 무사히 통과. 하나씩 늘릴 거예요. 간식거리의 개수를 좀 더 늘려 난도를 높여볼까요? 가볼게요. 선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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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옳지. 뒤로 가면서도 관심 안 가지게. 가자. 하나 가자. 옳지. 좋아요. 좋아요. 점점 늘리고 폭도 제가 좁힐 거예요. 폭도 좁히고 길이도 길어진 푸드 카페. 과연 이번에도 산이는 식탐을 잘 참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가자. 쑥 지나가세요. 그런데 떨어져. 이런 이대로 간식의 유혹에 무너지나요? 네, 무너집니다. 무너졌어요. 일로 와. 다시. 처음부터 하자. 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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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좁히니까 힘들어하죠. 가자. 산아, 넌 할 수 있어. 가자. 옳지. 옳지. 지금 되게 좋은 게 보호자한테만 계속 집중하고 있어요. 엄청 좋아요. 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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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옳지. 괜찮아요. 더 어렵게 이제 중간에다가 놓을 거예요. 가는 길 중간에도 놓을 거예요. 네. 드디어 마지막 단계. 이번만 통과하면 완벽 마스터. 잘해보자 산아. 어려워 보이는데 과연? 가보세요. 가자. 가자. 보호자에게 집중하며 한 발 한 발 당당하게 푸드 카펫을 걷는 산이.
간식의 유혹을 뿌리치고 푸드 카페 걷기 대성공. 좋은데? 너무 빨리 지금 잘하고 있는데? 산이는 똑똑하니까요. 무조건 못하게만 하면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걸 참고 보호자 말을 잘 들었을 때 어떤 보상이 나오는지가 중요해요. 근데 지금은 이걸 다 먹을 수는 없지만 보호자 말 듣고 따라오면 보상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보호자한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라고만 하면 사람이랑 똑같아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아주 잘했어요. 산책 시 간식 준비는 필수. 자, 그럼 실전에 돌입해 볼까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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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 옳지. 그렇죠. 가자. 가자. 다시 한번 지나가도 퍼펙트. 옳지. 옳지. 앞으로는 음식 쓰레기 걱정 없이 여유로운 산책. 문제 없겠죠? 옳지. 교육을 마친 후 후련한 마음으로 집으로 향하는 길. 산이의 걸음을 유심히 지켜보던 설쌤이 걱정 어린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근데 지금도 걸음이 아주 좋지는 않아요. 엉덩이가 많이 흔들려요. 근데 저렇게 이제 엉덩이가 좌우로 많이 흔들리는 게 보행이 아주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 평소 걸음걸이가 이상해 보였던 산이 뒷다리를 절룩거리며 뒤뚱뒤뚱 걷는 모습이었는데요. 심지어 어디가 불편한지 갑자기 주저앉기까지 했습니다. 동생이 처음 데리고 나갔을 때 뒷다리가 이제 쩔룩쩔룩 거리다가 갑자기 주저앉는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뒤에서 지켜보니까 왼쪽 다리만 이렇게 약간씩 저는 게 보였던 것 같고 갑자기 주저앉기도 했었어요. 2달 전부터 다리에 이상 증상을 보여왔다는 산이. 다리 건강도 챙기고 살도 뺄 겸 운동을 열심히 해왔다는데요. 산이를 위해 주말마다 출근 도장을 찍는 반려견 전용 수영장. 스트레스도 풀고 운동하기엔 안성맞춤이라고 여겼다네요. 살이 갑자기 찌니까 한 8kg 정도가 갑자기 찐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찌고 나서 뒷다리 저는 게 약간씩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더 자주 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식탐으로 찐 살 때문에 다리 관절도 나빠졌다고 생각해 더욱 신경 쓰기 시작한 운동. 보호자가 마음을 쓰는 만큼 다행히 산이도 잘 따라와 줬답니다. 아그 잘해. 산 최고. 너무 잘해. 아그 잘해. 아그 잘해. 산이의 수영 실력 어디 한번 볼까요? 잘했어. 봐봐. 꾸준히 수영을 해오면서 살도 빠지고 걸음도 예전보다는 나아졌다는데요. 그래도 다른 문제는 없는 건지 내내 걱정스러웠다는 보호자. 너무 잘했어. 설쌤, 산이 괜찮은 거죠? 리트리버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 질병이 뭐예요? 되게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이 질병을. 뭐예요? 고관절. 그렇죠. 고관절 이형성증. 절룩이는 게 보이고 가다가 멈췄다면 분명히 고관절에 조금 문제가 있을 거예요. 고관절이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근데 여기에 이 모양이나 딱 잘 맞지 않아서 이 안쪽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우선 식탐 많은 아이들이 관절도 훨씬 더 안 좋아요. 왜냐? 보호자가 관리를 잘 못 해주면 살이 찌고, 살이 찌면 이 고관절 이형성증이나 무릎 같은데 당연히 엄청난 무리를 줘요.
실제로 고관절 이형성증이 있어서 지금 진행이 돼가고 있는 거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고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먼저 다리의 상태를 살피는 전문의. 아무쪼록 큰 문제가 없어야 할 텐데요. 고관절 만질 때 통증이 좀 있긴 하네요. 산이의 정확한 다리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정밀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선생님, 산이 상태는 어떤가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대퇴 골머리하고 목 부분 사이에 희끄무르기 이렇게 선이 이어져 있는 것들이 보일 수 있어요. 지금 산이 같은 경우에는 양쪽 고관절 다 이형성증이 있는 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설쌤의 예상대로 산이는 고관절 이형성증. 지금 당장에 이 아이를 수술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 이 관절 상태에서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느냐 아니면 더 나빠지느냐, 이제 앞으로의 관리가 사실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절을 얼마나 우리가 효율적으로 잘 유지시켜 줄 수 있느냐 중에 1번은 제 생각에는 운동일 것 같아요. 고관절 이형성증엔 운동은 필수. 고관절 건강에 좋은 운동 방법 지금 공개합니다. 편하게 꿀팁. 저희가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혈액 검사도 했잖아요. 네. 엑스레이에서 이 리트리버들의 고질병, 유전 질환, 이 고관절 이형성증이 조금 의심이 됐고, 네. 이거를 평생도록 유지시키게 해주려면 근육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운동도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올바르게 운동하는 방법, 이런 교육들을 한번 해볼 거예요. 첫 번째로 제일 먼저 할 운동은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인데요. 쉽게 말하면 스쿼트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앉을 때는 살짝 뒤로 가면서 앉게 해주시고, 일어날 때는 뒷다리를 피면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게. 앉아.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다리를 쭉 피는 동작에서 허벅지 근육, 앞쪽 근육이 사용되는 거거든요. 앉아. 앉았다가 앞으로 밀어내듯 일어나는 것이 포인트라고 하네요. 반려견들이 주로 걸을 때 앞다리를 주로 사용하고 뒷다리는 조금 따라가는 형식으로 걷거든요. 그거를 반대로 뒤집어서 뒷다리를 먼저 걷게 해주는 운동을 해줄 거예요. 반려견이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게 길을 만들어주고요. 집에 도구가 없다면 울타리와 벽을 이용해 길을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 걸을 때 뒷다리로 먼저 걷게 해주면서 뒷다리 사용을 유도하는 동작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하실 운동은 이제 옆으로 걷는 동작을 하실 거예요. 아까 했던 동작들은 이 허벅지의 앞쪽과 뒤쪽 근육을 사용했다면은 요거는 이제 옆쪽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우선 쿠션에 앞발을 고정하고 옆으로 돌게 하는 것이 포인트. 양쪽으로 돌아야 두 다리의 근육이 모두 좋아지겠죠? 양쪽 한 바퀴씩 도는 동작을 기준으로 3세트씩. 너무 무리하지 않게 2, 3일에 한 번씩 해주세요. 산이는 잘 따라갈 것 같아요. 너무 착하고 교육도 잘하고 똑똑한 아이니까. 산이야, 앞으로 식탐은 줄이고 건강은 잘 챙기기다. 며칠 뒤 산인의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설쌤이 알려준 대로 주방엔 올라오지 못하게 사료는 캔넬에서 잘 지켜지고 있고요. 산책할 때 음식물 쓰레기도 먹지 않는답니다. 관절에 좋은 운동도 꾸준히 한다고 하네요. 산이야, 이제 식탐 그만. 건강히 오래오래 행복하자.